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제9대 부천시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의장단 인선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15일부터 첫 임시회를 시작했는데요. 자, 시작부터 시 집행부를 향해 견제구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조용객 시 집행부가 별정직을 3명 늘렸기 때문인데 27명 가운데 14명이 초선인 9대 부천시 의회 집중 현안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광래경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과 박정산 전 부천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구성, 그러니까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직들 구성이 좀 정리가 됐고 지금 바뀐 원내 모습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 의회와 바뀐 분위기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는 그냥 다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만났으니까 지금 뭐 여성 의원들은 실제로 한 1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남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고요. 그냥 의원들. 그리고 재선 의원들이 한 13명 정도 됩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그래서 그 분위기가 다른 거는 아직 못 느끼겠는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바뀌었겠죠. 그리고 그 초선 의원들이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는 초선이었는데 저희 때보다는 좀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고 또 깊이 있는 질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임기 때는 이제 의석 열세였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뀐 의석수가 많아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바뀐 점이 뚜렷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난번에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이고요. 12명 중에 또 7명이 초선 의원이고요. 5명이 우리 재선 이상급인데 일단은 아직 우리 당대당으로 뭔가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상임위원장단하고 할 때 우리도 뭔가 그 야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당대당으로 뭔가를 힘겨루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부에 와닿진 않으나 각자 상임위에서 4명씩 고루 분포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5대4로 견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뭐 박 전 의원께서는 일단 또 시각이 또 원외에서 보시는 시각에서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밖에서 보시는 뭐 이렇게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기대가 되는 점 있다면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9대 의회를 보면은 이제 8대 의회보다는 국민의 의원 수가 이제 늘었습니다. 늘어서 12명인데 그래서 15대 12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균형 있는 그 의원 수가 돼야만이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문제점들을 이렇게 시 발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균형적인 생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대 의회를 보면 우리 부천시 인구가 줄면서 한 석이 줄어서 이제 총 27석이 됐습니다. 이제 8대가 28석이었는데 27석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위원장들이 재선에서 전부 맡아서 어느 정도 의사 진행하는 거나 이런 문제들은 8대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 중심을 잡고 잘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가 8명으로 여야가 동수입니다. 이게 동수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첨예한 현안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수가 되면은 어떤 경우는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행될 수 있는 지극히 걱정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장이 양당 대표들과 잘 조율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그 부천시 의회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중앙정치와 연결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김없이 이게 파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시민들에게는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번 회기 때는 좀 원외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거침없는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항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원내에 계신 광래경 의원님.
자, 이제 지역 현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첫 임시회 안건 중에 좀 중요한 거 눈에 띄는 것들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이제 11건이에요. 그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1건, 2건인 일반안을 제외하면 9건의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9건의 조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유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재정문화에서 일단 사전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재정문화에서 어쨌든 한 3가지의 안건이 통과가 다 됐고요. 그리고 아무런 질문이나 이런 게 없이 무사안일하게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련해서 아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시장의 그런 행정직과 별정직의 그 교환, 요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1건의 안건 심사를 각 상임위별로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보고를 각 상임위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제 저희가 회기 기간인데, 일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업무 보고 중인데, 업무 보고 중에도 보시면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이게 모든 상황이요. 그래서 시민들이 즉각 반응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8대 의회하고 좀 달라진 게 생방송 중계라는 부분이 다른 모습들을 더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도 그 모습을 좀 중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원내 안에서 생중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터넷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 네. 유튜브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처리 의안 중에 일단 곽 의원님이 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또 있어서 추가로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원조례 개정안인데 별정직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안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냥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제 궁극적인 취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아니면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에서는 저도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부천시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그저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 자리에 탁월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이 문제의 궁극적 문제는 2,631명의 우리 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정직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근데 그중에 행정직 3자리를 7급 2, 8급 1명을 별정직으로 별정직 7급 2, 8급 하나로 같은 급수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바꿔서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별정직의 채용과 공무원의 채용은 매우 다릅니다. 공무원은 정원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별정직은 시장이 너 들어와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별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별정직에 대한 채용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함께 일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계없으나 네. 정치적 자리를 위한 자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임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직이 휴직으로 인한 비어있는 자리들로 메꿔져서 이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채워질 리는 없죠.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하신 분들이. 하지만 행정직을 빌어와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사람 누가 채용될지 몰라요. 누가 채용될지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채용 공고를 내지 않더라도 그 일의 임무와 맞는 사람들 좀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행정직인 공무원들도 우리 자리를 빌려주면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잘 채용해야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요. 부천 시민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할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누가 오실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정무적이라면 저는 더 높은 급수를 좀 줘서 더 원활한 정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7급 2명, 8급 1명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더 문제 제기를 던집니다. 일단 누가 올지 지켜보겠다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말씀대로 사실 이제 정무적 역할을 하는데 행정 7급, 8급의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예, 왜 늘린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조영익 부천시장께서 이제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무적인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같은 경우 보면 일반 행정직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들을 위한 행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실의 기능은 사실 정무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시장이 그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늘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국 소관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대경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당선돼서 처음 하는 이런 인력 구성 요건을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자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시민들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수위 대변을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좀 묘한 지금 질문과 답변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용익 그 부천시장, 민선 8기 부천시장이 최근에 소통 채널에 대한 정책 홍보를 저희가 좀 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 한 달 안에 이제 시민과 직접 만나서 민원 청취를 하는 모습,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소통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필요하고 매우 다들 이렇게 약간 갈증이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 그 조용희 시장 거기 보면은 주 2, 3회, 주 몇 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들이 4년을 가야 됩니다. 4년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고 제가 볼 때는 날을 잡아서 소통하는 문제는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각계각층에 분야별로 이렇게 좀 마련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방식도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응원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3회 만나지 그 소통의 날을 만나지 못하면 또 만나는 횟수가 정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바빠지면 이거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년을 돌아보면 지난 장 시장 때도 소통하러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1년 하고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코로나가 되어도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분명히 마련해야지 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 다양하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각계각층 만날 수 있는 뭔가 그 시스템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끝까지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 전 의원께서도 걱정되십니까? 네, 사실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냥 날짜를 정한 건 내가 4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시민을 위하는 그 행정을 펴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 날짜를 정해놓으면 어떤 시민들은 그 날짜를 정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바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10개 광역동 업무 보고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현장의 답을 찾으려면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름의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첩보가 모여야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모여야 그것을 바탕으로 작전을 편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시민들의 문제를 직접 들어야만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확인하고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 분위기, 정무적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 분위기가 또 민원인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종합적으로 가동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이 부천의 가장 어려운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인건비도 벌어가지 않는 생계형 창업하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앙정치고 다 찾아봐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치권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얼마 나눠주는 걸로 다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잠 못 자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 때부터 좀 몇 가지 주요 현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광역동 폐지와 관련돼서 주민단체들이 어떤 성명 발표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풀려가고 있죠? 단계가 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행정국 업무 보고에서 광역동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에게 확인했습니다. 국장에게 확인한 내용은 지금 단계는 뭐 어떤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TF팀을 내주 안에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 TF팀은 누구로 구성할 예정이냐? 전방위적으로 그 부서들, 부서장들, 뭐 부서 팀장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지를 했죠. 우리 말고 직원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 주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뭔가 이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모으는 TF팀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장들을 모으는 TF팀이 필요하다면 TF팀을 하시오. 그거는 1번 TF팀이라면 2번 TF팀은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TF팀과 전문가로 구성된, 그들만이 구성된,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들로 꼭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TF팀에 꾸려져서 뭔가 논의가 되어야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은 하겠느냐, 용역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광역동에 대한 용역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도 조직진단과 광역동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해서 좋다고 저희는 응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빠른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요. 맞게 가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들어서 그 의견을 청취한 것을 어떻게 시정하거나,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부처의 허락을 득회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먼저 이 공약을 주장한 조용익 시장이 뭔가를 내놓아야 그 다음에 저희들도 발빠르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이런 스탠스로 지금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좀 박 전 의원께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현안만큼은 좀 서둘러 다뤄야 하지 않나? 시의회에서 지금 구대의회에서 빨리 좀 다뤘으면, 처리했으면 하는 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모든 안이 시장이 이제 제출을 해야지 이제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구조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역동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문제들은 시장 쪽에서는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차후에 해야 되는 일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어떤 완전한 틀을 갖춰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이거는 시간만 가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서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과 토지 계약과 관련해서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를 하든 재협상을 하든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부천시에 발전이 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가 많이 흘렀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계획이 몇 년 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과연 그 계획을 그대로 이 틀에다 넣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에 기여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 광역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문제도 빨리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만이 원활한 시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우리 부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 이거는 정말 빨리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일단 임시회기 때 진행되는 내용 포함해서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